사업이라는 게 잘하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식품업계만 좀 몸담아 있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초반에는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서브푸드컬처 전문기업 세콩대 대표 강두리입니다. 세콩대는 프랑스어이고요. 영어로는 세컨더리, 2차적인 보조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메인 음식이 아니라 그거에 곁들이는 다양한 서브푸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유기농 잼, 콤포트, 스프레드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에 15가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콤포트에 대한 판매 비중은 65%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유기농 잼 같은 경우는 100% 다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을 해서 70% 이상이라는 과일 함량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트너사들로는 카페 어니언이나 오어레종 베이커리, 요즘 요거트나 아난티 호텔 12곳 정도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콤포트 제조에 대해서 기술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서브푸드 전문 회사입니다. 10년 정도 SPC 그룹과 이제 폴바세 쪽에서 R&D로 근무를 했었는데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들을 개발을 해왔어요. 바스쿠치에서 처음 선보였던 자몽 베이스랑 꿀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에이드 제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도 꾸준히 잘 이어지고 있고, 폴바셋에서도 개발을 해서 커피부터 음료, 빙수, 여러 디저트 제품들을 개발을 해왔고, 창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기술자가 와서 기술을 시연해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내가 접하지 못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맛있는 빵집들은 많은데 그것과 곁들이는 맛있는 잼이나 버터와 같은 서브푸드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맛있는 밥에 맛있는 반찬이 있어야지 맛있는 식탁이 완성이 되듯이, 저도 맛있는 메인 음식에 더 맛있고 전문적인 서브푸드를 만들어서 보다 좀 풍부한 식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매력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콤포트라는 거였는데, 지금도 물론이지만 5, 6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제품들이었거든요. 용어가 낯설 뿐이지 이미 우리가 레스토랑이라든지 일반 카페에서는 드셔보셨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하고 싶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이제 열정을 쏟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회사를 그만두고 세콩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콤포트는 프랑스식 디저트인데요. 일반 잼은 다들 아시다시피 과일을 으깨서 설탕을 첨가해 불에서 졸인 거면, 콤포트는 과일을 으깨지 않고 과육 그대로 살려서 설탕과 함께 불에서 졸인 건데, 아무래도 콤포트라는 게 정말 생소한 용어예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없는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을 만나야 되는 접점도 많이 부족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이다 보니까 맛을 보면은 가장 이해가 좋은데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초반에는 오프라인으로 시식 행사라든지 팝업 스토어, 플리마켓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플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약 4,000명 정도한테 시식 행사를 했었는데, 시식하신 분들의 약 41%는 구매로 전환이 됐었어요. 제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 콤포트라는 낯선 시장을 어떻게 알려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서 온라인 쪽으로 광고라든지 팝업 스토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타겟을 잡을 때는 아이 엄마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품을 출시를 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큰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현재 소비 트렌드가 가심비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제품에 그만큼 내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저없이 많이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식품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제품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해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퀄리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어요. 사업 초반에는 내 의지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는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연히 신한 디지털 라이프 스쿨의 창업 교육 과정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그 지원 과정을 잘 마치고 최종에 선발이 되어서 인큐베이션 센터까지 컨설팅을 받게 됐는데, 인큐베이션 센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여러 스타트업들을 만나는 그런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뭐 부족한 거라든지 조언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전략적인 영업 스킬이나 광고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25% 정도 B2B 파트너사들이 더 확보가 됐고, 월 매출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브랜드를 다지는 데 집중을 했고, 콘텐츠 작업을 저희는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드셨을 때 더욱더 맛있다라는 그런 활용 팁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연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브랜딩을 정말 초반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져놨기 때문에 한 2018년 초반에는 브랜딩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진짜 시기였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컨택을 해도 잘 반응이 없던 업체들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반응이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수제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작년 말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첨단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첨단 장비는 100% 진공 상태에서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장비를 도입할 즈음에는 적지 않은 돈인데 굉장히 큰 투자를 감행을 했었어요. 제품의 퀄리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 수제로 만들었던 것보다 색이라든지 맛이나 풍미나 질감 이런 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었고, 그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B2B 영역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나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서브푸드 제품을 개발을 해서 보다 좀 글로벌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한 서브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마말레이드라든지 커드같이 한 8개 카테고리로 확장을 또 할 거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표 서브푸드 전문 브랜드가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